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출 상승을 돕는 허용록입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제품을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색에 적합한 제품이냐, 둘은 도달을 이용해야 될 제품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네이버나 구글에 제품 정보를 찾아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필요로 할 때 그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검색을 하게 되죠. 제가 귤이나 수박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귤을 찾거나 수박을 찾거나 이런 일반적인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가장 앞에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가격의 상품을 저희가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상품보다 나의 제품이 더 노출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검색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도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나의 제품이 잘 드러나기 어려운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려 이런 제품들은 검색을 기다리지 않고 타겟 오디언스 광고를 이용을 해서 적합한 타겟에게 나의 상품 혹은 광고를 노출시켜서 유입시키는 방식을 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에 적합하냐 혹은 도달을 해야 되는 제품이냐, 이 기준은 제가 정리하기로는 4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4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여도가 낮은 상품이냐, 둘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냐, 셋은 보편적인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느냐, 넷은 상품 SKU, 판매하는 그 종류 가짓수가 많으냐,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여도가 낮은 상품군이냐. 관여도가 낮은 상품군일수록 검색에 적합하고요. 관여도가 높은 상품군은 검색보다는 도달에 적합합니다. 관여도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얼마만큼 그 제품의 정보를 우리가 탐색을 하느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관여도입니다. 예컨대 옷걸이를 구매를 할 때, 슬리퍼를 구매를 할 때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정보를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죠. 적합한 기능과 무난한 어떤 특징,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면 저희는 크게 가격 비교도 오히려 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관여도가 보통 낮은 제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든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라든지 내 기호에 잘 맞는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여도가 높은 상품들입니다. 관여도가 낮고 높고가 검색이냐 도달을 해야 되느냐로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관여도가 낮은 상품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네이버에서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옷걸이로 유명한 브랜드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옷걸이는 관여도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화장품은 어떨까요?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화장품 이렇게 검색해서 구매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크림, 토너, 에센스 이런 카테고리로 검색해서 구매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장품은 관여도가 높은 상품군이고, 보통은 이니스프리나 네이처 리퍼블릭, 설화수, 헤라 이런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혹은 생산하는 제품의 풀 이름을,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풀 이름을 검색해서 구매하게 될 거예요. 관여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제가 말씀드린 슬리퍼, 옷걸이처럼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 탐색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관여도가 높은 제품군이라면 검색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타겟에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 혹은 광고를 노출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군이냐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애처럼 설화수, 이니스프리 이런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가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 상품의 브랜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이니스프리를 찾는 고객 혹은 설화수를 찾는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노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군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검색에 적합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애초에 검색으로 우리의 제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검색을 기대하기보다 도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편적인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제품이 특별하게 취급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쓰는 제품명이 아니라 되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펜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판매자라면 볼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지만, 이 볼펜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슈퍼 블랙 마커 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볼게요. 보통의 사람들은 슈퍼 블랙 마커, 우리가 붙인 이름이 볼펜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으로 검색을 하게끔 사람들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특별한 창의적인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상품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특이한 사람 빼고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제품을 검색해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상품이 특별한 이름이 아닌 보편적인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검색에 최적화하는 것이 좋고요. 특별한 이름을 고수해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색에 기대하지 않고 도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SKU, 상품의 가짓수가 많으냐인데요. 상품의 가짓수가 많으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관여도가 높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거나 나만의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수가 100개, 1000개 혹은 1만 개 혹은 10만 개 정도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나의 가게, 나의 제품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축적돼서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나의 가게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하나의 상품을 검색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들까지 발견하게 되는 어떤 기회들을 갖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에 최적화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혹은 세 번이라도 더 나의 상품을 검색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나의 상품이 한두 개밖에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검색에 기대하기보다는 도달을 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기준 하에 나의 상품이 검색에 적합하냐 아니면 검색에 조금 불리하고 도달을 해야 되느냐, 이 구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구분에 따라서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광고 매체가 달라지고요. 입점해서 판매하는 유통 채널들도 달라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